저는 이번에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후보입니다. 오늘 5시까지 지금 완전 국민경선 투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시에 투표 종료가 되고 7시에 최종 경선 결과를 발표해서 만일 제가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다시 7시 10분경에 이곳에 찾아서 언론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의 공약 발표를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출마 선언을 하면서 2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UN 아시아본부 유치 공약과 종부세 1인 1가구 사실상 폐지,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그리고 재건축 500% 용적률 인상과 이에 따른 30년 안전기준 면제와 거기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권 문제, 내곡동 5만 가구 반값 아파트 제공, 구룡마을 12,000세대 개발, 이것을 이 두 가지로 부동산 문제와 UN 법무 유치를 발표를 했고, 나머지 10대 공약, 8개 공약을 계속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당내 경선 여부 일정이 불확실한 관계로 늦어졌다고 오늘 3번째 공약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께서는 소상공인이라는 데에게 소급해서 피해를 보상하겠다,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 50조 추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 진행된 것은 거의 다 이 약속이 무너지고 이미 우리 정부에서 지급했던 100만 원, 300만 원을 합해서 600만 원을 더해서 1,000만 원 하겠다는 꼼수 발표를 했습니다. 그 600만 원조차도 소급 보상이 아닌 피해 보상 차원, 앞으로 자기가 임의로 지급하는 그런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600만 원의 일괄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하겠다 함으로써 많은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이 실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조 공약, 이렇게 불과 취임도 하기 전에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함으로써 상당히 정말 실소를 자아나게 되는 상황입니다만, 이에 걸맞춰서 저 송영길은 신용 등급에 따른 금리 차별을 없애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서울 시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금리를 대폭 완화시켜서 1인당 1,300만 원, 한 소상공인 한 업체당 1,300만 원의 금리 인하 효과를 주겠다, 사실상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시장 시절에 부도 위기에 있던 인천을 살리면서 우리 공무원들을 첫 조회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나눠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나눠주는 일자리는 누가 못 만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창조적 아이디어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국민 세금을 퍼주는 그러한 행정이 아니라 어떻게 재원을 창조적으로 마련해서 국민의 복지를 늘릴 것인가 고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이 바로 누구나 보증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는 소상공인이 84만 명이 있습니다. 84만 업체가 있는데 이 84만 중에 80만이 자기 상가가 아닌 건물주로부터 임대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영업 매출이익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임대료를 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소상공인이 내는 이 임대료, 이 대출 구조에 대한 혁명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80만 정도의 평균 임대 보증금이 3억 5천 정도 됩니다. 3억 5천을 80만 원 곱하면 5, 8, 40, 3, 8, 24, 280조 원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환산 보증금으로 했을 때 3억 5천이라는 것이고, 실제로는 한 20% 정도, 7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보증금으로 내놓고 나머지는 월세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대략 2대 8, 즉 7천만 원 보증금에 나머지 환산 보증금은 3억 5천, 나머지는 월세를 내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 보증금을 대출해가지고 보증금 액수를 늘려서 월세 비용을 줄이고자 할 텐데, 임대 보증금을
주로 대출하는 조달 금리가 6.5% 이상으로 지금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 영업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돈을 대출할 때는 6%에서 13% 이상씩 제2금융권에 의존해서 돈을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착안해서 제가 하는 송영길의 누구나 보증 시스템이라는 것은 임대차 보증금을 빌릴 때 신용 등급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고 3%대로 대출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미 SGI와도 이야기되어 있고 제가 시장이 된다면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의 취지는 뭐냐면 전 세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임대차 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돈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목돈, 몇 억이 되는 목돈을 임차인한테 전세 보증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택은 전세 보증금, 상가는 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내 돈입니다. 우리 임차인의 돈입니다. 이 내 돈인데 이 내 돈을 놔두고 우리는 신용등급이 약한 우리 서민들은 돈을 빌릴 때 제2금융권의 12%, 13%의 금리에 돈을 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삶의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물속에 걸어가는 잠수부가 30m 깊이와 50m 수심 깊이를 걸어갈 때 수압의 무게가 다른 것처럼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사업을 해가는 우리 서민들은 이자율 차이 때문에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무게가 다르게 불평등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 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철폐하겠다는 게 송영길의 공약인 것입니다. 어떻게 철폐하느냐? 다른 일반 생활자금이나 유흥자금들을 빌릴 때는 당연히 이자율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다른 돈이 아니라 적어도 보증금만큼은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빌렸다가 보증기간 만료되면 다시 갚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즉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보증금을 빌리는데 이자율을 높게 받냐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채무의 성질을 보지 않고 채무인의 신용 등급을 보고 비싸게 이자를 매기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증금 반환 담보 대출이 사실상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은행이 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담보를 해서 빌림에도 불구하고 신용 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겠습니다. 누구나 보증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이 순서를 누구나 상가 보증 시스템 이 표에 본 것처럼 반환 보증 시스템으로 반환 보증을 의무를 가입하려 합니다. 이것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모든 임차인 임대인이 반환 보증 의무 가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되면은 0.1%의 보증료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도 서울시가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험료 걱정 없이 다 의무 보험 가입을 하게 한 다음에 이 반환 보증 대출 시스템을 통해서 반환 보증서에 기초해서 이 보증금을 담보해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신용 등급에 따른 금리 차별을 해소해서 임차인은 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그 임차인이 신용 등급 6등급 이하라 할지라도 그 임차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 이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3%의 1등급 금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6% 보통 전환율을 3%로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증금 대출할 때 신용 등급이 안 좋으신 분들은 6%에서 13%까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릴 텐데 이 보증금 반환 대출에 따라 이 신용을 하게 되면은 3%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한 반 이상의 이자율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주별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1,300만 원으로 해당한다 봅니다. 연간 10조 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증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3,500만 원 제가 낮게 잡았습니다만 이건 더 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3억 5천만 원 중에 자기 돈으로 된 게 20%짜면 7천만 원 아닙니까? 7천만 원의 그 반 3,500만 원만 담보대출에도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이 은행이 이 예대차 비율, 즉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 예대 비율을 마진을 가지고 천문학적인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 금융권들이. 그런데 사실상 우리 임차인들은 은행도 아니고 대부업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전세 보증금 제도 때문에 임차인 내가 임대인한테
보증금 명목으로 몇 억씩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몇 억씩 빌려주고 있어요. 내 돈을 3억 5천만 원씩, 저도 지금 24평 전세 아파트에 2억 8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제 돈 2억 8천만 원을 집주인한테 목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내 돈이에요. 이 예금 이게 증서처럼 내 현금인데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내가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3%로 빌려서 돈을 조달해 쓸 수 있는데 내 돈 2억 8천, 내 돈 3억 5천만 원을 집주인한테 맡겨놓고 왜 다른 데 러시안 캐시, 단박대출 이런 제2금융권에 가서 13%, 15%짜리 돈을 빌려 쓰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돈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 돈이에요. 떼일 염려가 없는 돈입니다.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SGI, 서울보증보험이 이 보증을 더 해줘서 이 돈이 은행이 돈을 빌려주더라도 떼일 수 없게 SGI가 보증해 주니까 떼일 리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떼일 건 뭐예요? 내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제3채권자가 압류해서 뺏어갈 때 그 돈이 뺄 수가 있는데 보증금 반환 채권을 SGI한테 채권 양도를 해버리면은 제3채권자가 압류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절대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자라는 것은 돈 떼일 염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보상 비율인데 떼일 염려가 없는 돈을 빌려주면서 왜 이자를 높게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혁명을 통해 80만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6% 조달 비용, 전월세 전환 비율을 3%로 낮춤으로써 약 10조 원의 절감을 통해 10조 원을 80만 원 나누면 1인당 1년 1,300만 원의 2차 이 차이 비용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하나도 들리지 않고 이 아이디어로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이 가져가는 돈을 서민에게 돌려주는 혁명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송영길의 혁신에 기초한 이런 공약들을 3차, 4차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후보로 결정된다면 나머지 7개 공약을 순서대로 밝혀시켜서 어떻게 서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단순히 송영길이 폼으로 그냥 서울시장 나온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준비된 컨텐츠와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서울을 변화시킬 것인지 보여주겠습니다. 5선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그냥 폼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민과 열정 속에 쌓여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홍성영 의원님, 정재영 의원님, 이광석 의원님, 우리 서울시 의원들께서 저렇게 저의 이 기자회견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인목 의원님, 우리 최인목 의원님, 추승 의원님은 우리 서초 지역위원장, 우리 5분의 서울시 의원님들 저희 취지에 공감해서 와주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